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고려의 토지 제도 중에 하나죠. 전시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시과 제도를 배우기 전에 첫 번째로 다룰 주제가요. 고려의 수치제도인데요. 수치제도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 제도를 이야기한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고려에서 세금을 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땅을 갖고 있으면 그 땅에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했던 국물을 내는 거. 이걸 우리가 그 전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세라는 건 토지세를 이야기하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토지세로 냈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조세라고도 표현하죠. 세금을 내는 제도를 조세.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땅에 대한 세금을 전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얼마를 낼까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생산한 것에 10분의 1을 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공납이라는 수치 제도예요. 세금인데요. 두 번째는 공납입니다. 자, 공납은 어떤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금을 낼 때 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지방의 특산물을 내는 제도를 공납이라고 합니다. 뭐를 낸다고요? 특산물. 그런데 이 특산물을 내는 제도가 백성들을 되게 힘들게 했어요. 이 특산물은 정시라고 해서 일정하게 정해진 그 세금도 있고요. 특수한 상황마다 필요할 때마다 국가에서 별시라고 해서요. 그때그때 걷어가기도 하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해지냐면 생산량의 10분의 1 전세는 그런 부담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특산물은 그 해에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미리 정해요. 그리고 그 특산물이 수확이 얼마큼 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너는 이만큼이야 라고 내게 결정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게 특산물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세는 생산을 많이 한 애들은 많이 세금을 내고 적게 한 애들은 적게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특산물은 너희 동네에서는 100가마니에 100필에 배 같은 거를 내라. 배라는 건 옷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이 10집이에요. 이렇게 정해줘. 생산량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10집이니까 한 집당 얼마씩 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10필씩 내게 되는데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아. 부잣집도 10필. 정말 가난하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데요. 저 어떡하죠? 너도 10필을 내야지.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특산물을 내는 공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산물은요. 빈부격차도 고려하지 않았고요. 생산량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워했던 세금 중에 하나랍니다. 이해만 해주시고요. 세 번째가 바로 역이죠. 역이라는 거 힘쓰는 게 역인데요. 힘은 어떻게 쓸까요? 두 가지로 쓰잖아요. 군대 가서 힘쓰는 것을 군역이라고 하고요. 국가에서 중요하게 궁궐을 만든다든지 다리를 만들 때도 백성들이 동원된답니다. 이거 우리가 요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도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으로 부과됐던 것이구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한다면 역의 의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16에서 60세 또는 어떤 교재에서 59세입니다. 양인 남자들에게는 이런 역의 의무가 있었다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요, 고려의 그 수치제도를 배웠다면 이번에 고려의 토지제도 중에서 전시과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전시과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다면요, 이 국가에는요, 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개인이 소유하는 땅입니다. 이런 땅을요, 이해만 하세요. 민전이라고 해요. 개인이 갖고 있는 백성들의 땅입니다. 두 번째 땅은요, 국가가 소유하는 땅이죠. 국가가 소유하는 땅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유지 이렇게 땅이 두 개로 나눠져요. 이해가 되세요? 자, 국가가 소유하는 땅이니까 이 땅에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겠죠. 국가 거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아까 봤던 조세 같은 거, 전세 같은 거,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 거는 개인의 땅에다가 거두는 세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그런데 이 전시과라는 거는 개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두 가지로 운영이 돼요. 전시과라는 땅은 따로 정해줘. 이거는 전시과야. 선생님, 전시과가 뭔가예요? 이거는 관리에게, 관직에 있는 대가로 국가에서 준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백성 땅이잖아요. 민전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시죠? 백성이 10분의 1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전시과가 아닌 민전은 누구에게 내는 거야? 국가에게 10분의 1 세금을 내는 거고요. 이해가 되세요? 자, 전시과로 정해진 땅에게는 이 땅의 주인은 백성이야. 근데 누구에게 세금을 내는 건가요? 그렇죠? 이 전시과를 지급받은 관리, 이때 관리는 귀족이겠죠? 귀족에게 세금을 내는 제도가 바로 전시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시과는 귀족이 갖고 있는 땅, 귀족 소유의 땅이 아니고요. 백성 소유의 땅인데 세금을 누가 걷어가는 건가요? 잘했습니다. 귀족이 걷어가는 게 바로 전시과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요거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선생님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럼 이걸 우리 보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전시과와 관련된 내용은요. 뭐를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들에게 땅을 준 게 아닙니다. 땅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가져가 하는 게 전시과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다.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다. 수조권이 뭐라고요? 그치, 네가 그 땅에 세금 가지고 가. 괜찮죠? 두 번째. 이 전시과는요, 관리가 받는 일종의 월급이에요. 그래서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18등급의 전시과로 나눠지고요. 뭐 높은 관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땅을, 적은 관리는 적은 땅을 갖겠죠. 18등급으로 나눠진다. 요 숫자 정도만 눈으로 익혀주시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려 말에 와서는 이 전시과 체제가 무너집니다. 전시과는 관리에게 주는 땅이잖아요. 현직 관리였을 때는 이 땅을 수조권을 갖고 있다가 관리에서 물러나면 전시과도 국가에 반납을 해야겠죠. 그런데 고려 말에 와서는 이 전시과의 체제가 붕괴가 돼요.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한 번 전시과를 받은 귀족들이 자손 대대로 이 수조권을 물려준답니다. 세습 체제로 운영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결과 국가가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래서 그 결과 고려 말에는 국가의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고 피폐하게 되었어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려의 전시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의를 통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고려의 수치제도 3가지로 운영이 되었죠. 조세, 공물, 역. 공물은 공납과 같은 말입니다. 특산물로 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전시과는요, 관리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게 바로 전시과인데요. 자, 전지와 시지로 나누어져 있죠. 이 전지라는 거는요, 곡식을 걷는 걸 전지라고 하고요. 시지라는 거는요, 그 임야입니다. 임야에서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곡식과 땔감을 얻는 전시과들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개념 확인 문제를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1번부터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토지의 수조권이 지급됐죠. 이러한 고려의 토지 제도를 뭐라고 하나요? 전시과라고 하고요. 이 전시과의 토지는 크게는 이제 세금으로 곡식을 걷는 땅이 있고요. 세금으로 땔감을 내는 땅이 있답니다. 그래서 곡물을 지급하는 땅은 전지고요. 임야에서 땔감을 제공하는 땅은 시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 시간에는 고려의 전시과 제도를 배워봤고요.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